여러분 안녕하세요. 갤럭시 스마트폰의 설정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숨겨진 여러가지 설정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좀 더 편리하게 도와주는 8가지 숨겨진 설정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모션 및 제스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가세요. 자,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모션 및 제스처라고 있죠. 자, 이 모션 및 제스처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해요. 이 모션과 제스처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편의 기능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들어서 화면 켜기가 있습니다. 자, 이 들어서 화면 켜기가 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스마트폰을 든다고 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모션 및 제스처에서 들어서 화면 켜기를 온 시키게 되면 스마트폰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들면 자, 이런 식으로 바로 켜지게 됩니다. 자, 이거 굉장히 간편하죠. 이렇게 눕혀 놨다가도 책상 위나 테이블에 얹어 놨다가 스마트폰을 들기만 하면 바로 켜지기 때문에 두 번 터치하고 뭐 이런 필요도 없고 굉장히 간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 눌러서 화면 켜기죠. 자, 요것도 체크를 해 놓은 상태면 자, 이 스마트폰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화면을 두 번만 터치하게 되면 바로 켜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두 번 눌러서 화면 끄기인데요. 우리가 보통 화면을 끌 때 여기 있는 측면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끄죠. 자, 이때 우리가 두 번만 터치를 하게 되면 킬 때와 똑같이 꺼지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두 번 눌러 화면 끄기 온 시키고요. 자, 화면을 두 번을 터치하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안 되고 홈 화면 상태에서만 됩니다. 자, 홈 화면 들어가서요. 두 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간단히 화면을 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킬 때도 다시 두 번 터치하시면 이렇게 켜지게 됩니다. 자, 다음 사용 중일 때 화면을 켠 채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스마트폰이 여러분 얼굴을 인식해서 계속 켜 있는 거죠. 따로 스마트폰을 계속 터치하거나 누르고 하지 않아도 얼굴만 비추고 있으면 자동으로 켜 있게 됩니다. 이런 것도 이용하실 때는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런 것들은 텍스트 같은 것들을 읽을 때는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죠. 화면 잠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영상이 아니고 텍스트 같은 멈춰 있는 화면을 지속적으로 보고 있을 때는 잠자기로 들어가 버리죠. 그럴 때는 이걸 이용을 하시면 계속 보고 있는 도중에도 화면이 꺼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은 휴대전화를 들 때 알림이죠. 휴대전화를 들었을 때 부재중 전화 또는 읽지 않는 메시지가 있으면 진동이 울린다고 하죠. 휴대폰을 다른 곳에 놔뒀을 때 문자나 전화가 울린 알림을 못 들었을 경우에 휴대폰을 집으면 바로 진동이 와서 그걸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스처로 소리 끄기죠. 전화가 오거나 알림이 울릴 때 손으로 화면을 덮거나 화면이 바닥을 향하도록 뒤집으면 소리와 진동이 꺼진다고 하죠. 자, 이런 거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에요. 자, 해볼게요. 자, 휴대폰을 끈 상태에서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휴대폰을 덮습니다. 자, 어때요? 소리가 바로 꺼져 버리죠. 이런 기능은 정말 편한 기능이 되겠어요. 자, 문자 알림도 마찬가지고요. 진동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손으로 덮어도 마찬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화가 왔을 경우에 덮습니다. 바로 꺼지죠? 이런 식으로 아주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죠. 얘기 중이나 회의 중이나 이럴 때 전화 오면 급하게 막 끊으라고 버튼 찾으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엎거나 손으로 덮기만 하면 간단히 소리를 없애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화면 캡처 기능이에요. 손으로 밀어서 캡처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손날을 대고서 이렇게 밀기만 하면 바로 캡처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켜보도록 하고요. 자, 스마트폰 캡처 같은 거 하실 때 볼륨 아래 버튼 누르고 또 전원 버튼 같이 누르고 복잡하게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이용하시면 손날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하면 바로 캡처가 되죠. 아주 간단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한손 모드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실 때 손가락이 닿지가 않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위까지 닿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때 손이 작은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죠. 이때 여기 있는
한 손 조작 모드를 켜주시고 여기서 제스처나 버튼 둘 중에 하나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 제스처는 잘 안 돼요. 이게 숙달이 잘 되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버튼을 이용을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홈 버튼만 2번 터치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아주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지금 이게 우측에 붙어 있죠. 그러면 손 닿기가 힘들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옆에 있는 화살표 버튼 있죠? 여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게 좌측으로 옮겨져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스마트폰이 그만큼 작아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빈 공간을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다시 홈 버튼을 2번 터치해도 마찬가지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겠죠. 자, 위쪽에서 아래를 쓸어 내려서 알림창을 꺼내죠. 자, 이때 여기서 한 번 더 쓸어 내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버튼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 와이파이라든지 소리, 블루투스, 손전 등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옆으로 넘겨서 여러분이 찾아서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자주 쓰는 것들은 아예 앞쪽으로 정렬을 해서 배치를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우측 상단에 점 3개 메뉴 누릅니다. 여기서 버튼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주 쓰는 것들을 여기에 몰아놓을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뒤쪽에 있는 다크 모드를 자주 써요. 그럴 때는 자, 터치해서 기다렸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면 앞쪽으로 옮겨줄 수가 있죠. 이렇게 앞쪽으로 옮겨서 여기에다가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원하는 곳에 배치를 시키면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바로 실행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알림창을 한 번만 내렸을 때 상태는 전부 다 나오지가 않죠. 한 5개에서 7개 사이만 올라오게 됩니다.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서 다르겠죠. 자, 그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또 이걸 내려서 일일이 넘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쪽에다 옮겨 놓으시면 좋겠죠. 되도록이면 많이 쓰는 거는 앞쪽, 좀 덜 쓰는 건 뒤쪽으로 옮겨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보안 와이파이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은 얼마 전에 생겼는데, 자, 여러분들이 외부에 나가서 공용 와이파이라든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서 와이파이를 사용을 하실 때 금융 거래라든지 중요한 자료들을 전송하거나 하실 때 해킹의 위험성이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와이파이를 보안 설정을 해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 보안 와이파이를 이용하시려면 이 설정에 가서 보안 와이파이로 잡아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 보안 와이파이 앱이 설치되어 있어야지만 설정에 그 기능이 뜨게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삼성 갤럭시 스토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안 와이파이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는 없고요. 삼성 갤럭시 스토어에서만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안 와이파이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안 와이파이라고 해서 삼성에서 만드는 이 보안 와이파이라는 앱이 있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같은 데 가시면 이렇게 보안 와이파이라고 해서 앱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보안 와이파이는 삼성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갤럭시에 최적화가 되어 있고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걸 설치하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안에 들어오셔서 설치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정에 보안 와이파이 메뉴가 뜨게 돼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생체 인식 및 보안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기에 보안 와이파이라고 있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동안 보안을 강화한다고 하죠. 자,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월간 요금제에 가입하면 무제한 보호 프로그램을 1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구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비용을 지불해야 되겠죠. 중요한 데이터 같은 거나 은행 금융거래 같은 것들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구독을 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무제한으로 쓰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고 가끔 외부에서 은행 송금이라든지 중요한 데이터 파일을 전송하거나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자, 아래쪽에 내려가시게 되면 매월 250MB는 무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월간 요금제에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250MB 정도만 이용하신다면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걸 이용을 하시면 외부에서 간단하게 금융 거래를 하실 때는 그때만 키고 이용하시고 다시 끄시면 250MB 정도는 간단한 거래는 충분히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많이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사실 가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하면 상당히 불안하죠. 언제 어떻게 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이용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이 보안 와이파이는 지금 이렇게 설정에 들어와서 보호를 눌러서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알림창 있죠? 알림창에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내리고요.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내려줍니다. 자, 그 다음 좌측으로 넘겨주시면 자, 여기에 보시면 보안 와이파이라고 나오죠? 이게 같은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안 와이파이 켜주시게 되면 와이파이를 안전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다 이용하셨으면 다시 끄시면 되겠죠. 자주 이용하신 분은 아무래도 과금을 해서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우측 상단에 점 3개 메뉴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설정이 있죠. 설정 들어가시게 되면 와이파이 자동 보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공용 또는 보안되지 않은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되면 보호 프로그램을 자동 적용한다고 하죠. 자, 이걸 켜놓으면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보안 와이파이를 또 켜고 이럴 필요 없이 아주 간단하게 얘가 알아서 해주게 되겠죠. 구독을 이용하지 않고 이용을 하시면 250메가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보안 와이파이는 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전화 빠르게 걸기예요. 자, 전화기 버튼 누르시고요. 자, 여기서 연락처, 최근 기록 아무 상관없이 이용하실 수 있어요. 자, 연락처 상태에서 원하는 연락처를 터치해서 좌측으로 스와이프 하세요. 자, 그러면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끔 메시지로 바로 넘어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연락처를 터치해서 우측으로 스와이프 합니다. 그러면 바로 통화로 넘어가게 돼요. 자, 이거는 최근 기록에서 여기서 하셔도 똑같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 스와이프, 그 다음에 좌측으로 스와이프. 그렇죠? 네, 이렇게 메시지나 통화를 똑같이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예전에는 단축번호로 전화들 많이 거셨죠? 이 폴더폰 같은 거 이용하실 때. 자, 여기에도 그 기능이 들어가 있죠? 자, 단축번호 지정해서 거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측 상단 점 3개 메뉴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단축번호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전화번호에 단축번호를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00 부분에 원하는 단축번호를 지정을 해줍니다. 자, 1번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 우측 옆에 있는 사람 표시를 누르고 원하는 번호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IB96에 1번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휴대전화 번호, 직장 번호 쭉 나오죠? 자, 휴대전화 번호 눌러주게 됩니다. 그러면 1번이 지금 IB96으로 지정이 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단축 번호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번호에 전화를 거실 때는 자, 키패드에서 1번만 길게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바로 전화를 연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화가 오거나 또는 문자가 왔을 때 소리만 듣고도 누가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왔는지 알 수 있죠. 자, 그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하는 연락처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I자 인포 버튼이 나올 겁니다. 자, 이걸 누르세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이름이 있는 이 아이콘 부분 있죠. 자, 여기를 눌러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프로필 사진을 추가해 줄 수 있고 그 아래쪽에는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항목 더보기를 누릅니다. 그 다음 위쪽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이 사람한테 연락이 왔을 때 벨소리를 바꿔줄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왔을 때는 다른 벨소리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화가 왔을 때 꼭 스마트폰을 보지 않더라도 소리만 듣고도 누구한테 왔는지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아주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전화라든지 꼭 받아야 되는 전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벨소리를 아예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다른 벨소리로 지정을 해놓으시면 중요한 전화를 놓치지 않고 잘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받고 싶지 않은 전화인데 계속 오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경우에는 차단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것도 여기 있는 연락처에서
받고 싶지 않은 연락처를 누르시고요. 여기서 I라고 써있는 인포 버튼 누르고요. 우측 하단에 있는 더보기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연락처 차단이라고 있죠. 자, 여기서 이 연락처를 차단해 버리면 자, 이런 식으로 받고 싶지 않은 전화는 사전에 미리 차단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알림을 관리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앱을 많이 설치를 하시고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을 하시다가 보면 이 앱들이 여러분이 생각지 않은 곳에서 많이 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받을 앱이 있고 안 받을 앱이 있죠. 자, 이거를 미리 설정을 해 놓으시면 필요 없는 알림들은 사전에 다 차단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알림창을 엽니다. 자, 그 다음 하단에 있는 알림 설정 들어가세요. 자, 여기에 보시면 포함 앱이 모든 앱으로 돼 있죠. 지금 현재는 모든 앱의 알림을 다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시도 때도 없이 알림이 옵니다. 자, 이걸 누르고 들어가세요. 여기서 내가 원하지 않는 알림들은 전부 꺼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메시지나 카톡에서 오는 알림들은 받아주는 게 좋죠. 이런 건 이제 연락이니까요. 그죠? 자, 이런 거는 키되 아래에 보시면 뭐 게임 런처라든지 뭐 계산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설치한 여러 가지 앱들이 전부 다 나올 겁니다. 여기서 필요 없는 앱들은 알림을 전부 꺼주도록 하세요. 그러면 그런 앱들에서 오는 알림들은 다 차단을 하는 거죠. 뭐 사실 이런 것들은 필요 없죠. 예, 뭐 이런 것도 사실 필요 없어요. 리마인더 같은 것들은 이용하시는 분들은 알림이 와야 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켜주시고요. 뭐 이런 것들은 뭐 당장 알림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예, 이런 것들은 전부 사용을 꺼주도록 하시고요. 여러분이 보시고 알림을 받아야 되겠다 싶은 것만 켜고 이용을 하시면 알림 공해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삼성 키보드에 해당하는 기능인데요. 자, 여러분이 자주 쓰는 문구들은 아예 등록을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설정 들어갑니다. 여기서 일반 들어가세요. 그러면 삼성 키보드 설정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들어가세요. 여기서 일단 문구 추천에 ON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문구 추천에 ON을 시킨 상태에서 기타 입력 옵션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제일 하단에 단축어라고 나오죠. 단축어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자주 쓰는 문구들은 아예 입력을 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플러스 누르시고요. 단축어를 입력을 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를 자주 씁니다. 그러면 단축어는 숫자 같은 걸 쓰면 안 되겠죠. 뭐 숫자를 쓸 일이 있으니까. 자, 이런 단축어는 자음만 써주는 게 오타도 나지 않고 가장 안전합니다. 자,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라고 한다면 이응, 니은만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안녕하세요의 앞에 부분이죠. 예, 이렇게 하시고 아래쪽에다가 안녕하세요라고 씁니다. 자, 추가하죠. 자, 그러면 앞으로는 키패드에서 이응, 니은만 쓰시면 안녕하세요로 나오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응, 니은을 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어때요? 안녕하세요라고 뜨죠. 예, 여기 눌러주시면 바로 들어가죠. 아주 간단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자주 쓰는 문구들일 경우에는 아예 전부 다 등록을 해 놓으시면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호같이 쓰시면 나중에 이걸 기억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문장에 자음으로 등록을 해 놓으시면 쉽게 여러분이 찾을 수 있고 기억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유용한 기능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